안녕하십니까. 이제 조동사 두 번째 날 조동사를 마치는 겁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동사 1 복습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첫 번째 조동사의 뜻이 두 가지다. 두 번째 뜻이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 뜻은 뭐 초딩 때 이미 다 배운 거니까 두 번째 뜻이 중요한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조동사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뜻의 핵심은 추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추측의 의미를 갖는, 추측의 의미일 때 조동사가 과거형을 가질 때는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may가 허락인데 과거는 might겠죠. 그런데 허락이 아니고 추측일 때는 might를 쓰지 않고 may에다가 have pp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annot도 마찬가지죠. cannot은 할 수 없다인데 추측이 되면 부정의 추측이 돼서 뭐뭐일 리가 없다가 됩니다. 이때는 과거가 could not이 아니고 cannot have pp를 붙임으로써 얘가 두 번째 뜻인 추측이다, 긍정, 부정의 뜻이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must입니다. must는 핵심이 뭐냐면은 첫 번째 must는 과거가 없다. 과거는 그래서 동의어인 have to의 과거인 had to를 대신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의무일 때는 must의 뜻이 의무일 때는 have to가 되고 과거가 had to가 되지만 추측일 때 강한 추측이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말이 될 때는 had to를 쓰지 못하고 must에다가 have pp를 붙인다. 이게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도 역시 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시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추측의 시제를 만들 때 과거는 have pp를 전부 붙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동사 1에 대한 복습을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해야 될 학습 목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뭘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will과 shall에 대해서, 그리고 would와 should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ought to가 있고 need가 있고 dare가 두 번째 나오고요. 세 번째는 used to가 있고 be used to 원형이 있고 be used to ing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나오는 거니까 비교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do가 나오고 그 다음에 would rather 다음에 가정법이 온다. 아마 would rather 다음에 가정법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학생도 많을 겁니다. 옛날 문법 책에는 잘 안 나오고 현대 영어에서, 미식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복습을 마쳤으니까 오늘의 학습에 대해서 목표도 봤습니다.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will과 shall과 would와 should 등으로 시작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must 했고 오늘은 will과 would입니다. 자,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ill이 미래인데 will의 과거는 would입니다. 반대로 would가 과거형이니까 미래형은 will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will의 과거는 would지만 would가 무조건 will의 과거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often meet him on Sundays 그랬습니다. Sunday에 s가 붙으면 every Sunday가 되는 거 아시죠? 일요일마다 그를 만나곤 합니다. 할 것입니다가 아니고요. 습관입니다. 이건 미래가 아니라 합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과거가 되면은 would often에서 만나곤 하였습니다. 이거는 동사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동사의 시제에서.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if you would succeed in any line이라는 말은 직업입니다. line은. 그래서 어떠한 직업에서라도 이런 얘기죠. 그래서 any가 들어가면 양보의 뜻이죠. 만일에 당신이 성공하려 한다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법에 이제 조금 있으면 가정법을 할 텐데 if 절에는 원래 가정법에서 조동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would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로 would가 있을 때는 얘는 무조건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if 다음에 would가 나오면은 만약에 주어가 뭐뭐 하려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정사 배울 때 if절의 비투구문은 wish to, intend to, 소망이다 라고 했죠. 그게 바로 would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ould의 용법에서 첫 번째는 습관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얘는 would가 과거가 아닙니다. 이때 would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과거가 아니고, 자, will의 과거인 would가 아닙니다. 그냥 would입니다. 사실 will하고 would라고 비교가 되어 있지만 사실 will은 중요하진 않고요. would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의 핵심이. 그래서 1번에 would of는 하곤 하였다라는 과거의 습관이지만 두 번째 would는 과거가 아니고 소망입니다. 미래적 관점인데 소망이죠. 주어가 뭐뭐 하려 한다면. 두 번째, he who would search for pearls. pearls는 진주죠, 그죠? must dive deep입니다. 존 스타인백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진주라는 그러한 작품으로 받았습니다. 유명한 분노의 포도도 있죠. 어쨌든 pearl이라는 것은 진주입니다. 진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깊이 잠수해야만 됩니다. he who는 뭐뭐 하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he who는 뭐뭐 하려는 사람. 자, 그래서 he who는 뭐뭐 하는 사람, one who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써보려니까 잘 안 되네요. 항상 처음에는 잘 안 써집니다. 자, 그래서 one who가 같은 말이죠. 자, one whom, he whom이라고도 합니다. who가 목적어일 때는 그렇습니다. 복수가 되면은 those whom 이렇게 합니다. 뭐뭐 하려는 사람들 이런 얘기죠. 네. 자, 어쨌든 would는 여기서 소망의 would다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he will go her own way in anything 이랬습니다. go one's way가 관용적 표현입니다. go one's way가 관용적 표현입니다. 자, go one's way. o는 소유격에서 강조를 나타냅니다. 소유격 뒤에 와서 o는 강조입니다. go one's own way 그러죠. 그래서 go one's way입니다. 마음대로 하다. 자신의 길을 가다니까 마음대로 하다라는 얘기죠. You go your way and I will go mine. 그러죠. You go your way and I will go mine. 너 네 길을 가.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할게. 보통 싸우거나 사람들이 또 헤어질 때 남녀가 화가 나서 하는 말들이죠. Go one's way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 자, 그는 항상 in anything, 어떠한 일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라는 고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가, 있다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4번 해볼까요? This door will not open이죠. 열리려 하지 아니한다. 미래가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거부입니다. 거부. 근데 would not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이따가 또 다시 나옵니다. 그녀는 우리의 invitation,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입니다. 과거의 거부. 얘는 뭐라고요? 과거의 거부입니다. 과거의 거부입니다. Dogs will bark whenever strangers come near them. 그랬죠. 그들에게 가까이 낯선 자가 올 때는 언제든지 개들은 짖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성을 말합니다. She spends all the money she has as her friends will. 그렇죠. 자, 그녀는 모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이죠. 여기서는 that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네요. As her friends will. 그녀의
친구들이 늘 그러하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습성의 위리입니다. 해석할 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해석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하고 4번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will과 would를 가볍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hould가 나왔습니다. should가 나왔는데 아까 will의 과거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would다 그랬죠. would가 그냥 현재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 shall의 과거는 should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정말 무식한 경우입니다. will의 과거가 should다 이런 거는 진짜 대치동 아이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건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자, shall의 과거는 should가 아닙니다. shall과 should는 전혀 족보가 달라요.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will의 과거는 would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shall의 과거는 should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shall은 이야기했죠.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 듣는 사람의 의지. 옛날 사람들은 청자의 의지, 화자의 의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자의 의지는 없나요? 네, 뭐 그런 의지어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 should는 그런 should가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과거가 아닙니다. should는. should가 뭐라고요? 과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애들이 shall의 과거가 should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hould는 과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would보다는 should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should의 용법이라는 건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썼느냐라는 거예요. 용법은 어렵게 느껴지죠. 용법이라는 건 그냥 어떻게 사용됐냐 이건데 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을 질리게 만들죠.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정복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should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shall의 과거가 아니다. 즉, should는 과거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과거가. 현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의문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줄 텐데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would와 should를 내가 구분할 수 있겠느냐? 자, would와 should를 쓰는데 내가 would를 써야 될지 should를 써야 될지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건방진 얘기지만 대한민국에서 뭐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교수든 뭐 교수님은 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알겠죠. 특히 이 강사들 엉터리 많아요. 남이 한 거 모방하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학력이 뭔지도 몰라. 전공이 뭔지도 몰라.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도 전공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잘한다고 가르쳐. 그것도 모르고 막 배워. 자, 어쨌든 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would와 should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네. 자, would의 용법은 몇 가지 없어요. 나머지는 다 should입니다. 그래서 would의 용법을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should를 쓴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아까 would 공부했죠? 자, would가 언제 쓰이느냐 하면은 과거의 습관일 때 썼습니다. 그래서 would open일 때 썼습니다. 그 다음에 would not 과거의 거부일 때 썼습니다. if절이나 뭐 he, who 이런 데에서 의지를 소망을 나타낼 때 would를 썼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가정법에 would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절대 would를 쓰지 말고 전부 should를 써야 됩니다. 아, 그럼 선생님 should는 배울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구분하는 방법은 그거고요. should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should를 공부하는데 오늘 공부의 대다수는 should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한 3분의 2는 should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하나하나 공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길게 도입이 이루어졌는데 요거 좀 지우고 이제 should의 용법에 대해서 쓰임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뭐 한 9가지 정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의 9가지 정도
이면 더 없으면 대부분 뭐 7, 8개 뭐 이렇게 말하는데 9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should라는 거는 의무입니다. 뭐뭐 해야만 된다. 이게 가장 소박한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뜻입니다. 해야만 된다. 그래서 should와 동의어는 ought to입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should와 ought to를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는 같은 걸로 봅니다. BBC 같은 정통 영어에서는 should와 ought to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현대 영어에서 미식 영어, 우리 미식 영어 배우죠. 같은 걸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must, ought to, should 이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must는 강한 의무입니다. ought to는 그 다음이죠. should는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강도는 must, 그 다음은 ought to, 그 다음은 should다. 그런 의미로 가는데 이제 잊어버리시고 그런 건 뭐 옛날에 선생님들 공부할 때 어릴 때 배웠던 겁니다. 이제는 그냥 should와 out는 같이 쓴다라는 거죠. 근데 should와 out도 길잖아요. 쓰기 싫어요. 그죠? 근데 should를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out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 문체입니다. 글을 쓸 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곤 하지만 깔끔하게 should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You should obey your parents.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obey는 복종하다입니다. 그래서 의무의 should다. should는 첫 번째 의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의무입니다. 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should의 과거형은 뭐냐라는 거죠. 과거형. 자, 우리 과거는 have, pp 붙였죠. should의 과거가 뭐 should에다가 뭐 점을 찍습니까? 뭐 루트를 씌웁니까? 독일어 치는 우블라우트를 붙입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have, pp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should의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should는 뭐뭐 해야만 된다인데 과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말 하는 거지. 한국말 하는 거예요. 뭐뭐 해야만 된다의 과거는 뭐뭐 했어야만 한다가 맞죠? 한국말에. 그죠? 자, should는 뭐뭐 해야만 된다. 과거형은 뭐뭐 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should have plus pp는 뭐뭐 했어야만 되는데 하지 못해서 유감이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아, 재밌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해보면 쉬워. 무조건 외우면 말이죠. 멍청해지는 거야. 외울 필요가 없어. 해보면 돼. 그냥 언어니까. 상식구 됐습니다. should have plus pp는 이루지 못한 소망이다. 이렇게 외우는 애들 많죠.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해야만 된다가 should인데 과거였으니까 했었어야만 됐다는 거죠. 못했다는 말이 전제로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ought to도 같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 했죠. must have pp. 그죠? 뭐뭐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아니, must도 그런 뜻이 있지만은 구분하기 위해서 have pp를 붙인 과거를 봅니다. 얘 반대말이 뭐냐? 한국말로 해보세요. 뭐뭐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뭐뭐이었을 리가 없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can't, cannot have pp입니다. 자, should 플러스 pp는 뭡니까? 뭐뭐 했어야만 되는데 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거의 반대말 한국말로 뭐뭐 할 필요가 없는데 해서 유감이다죠. 그죠? 뭐뭐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아까는 해야만 되는데 반대말이죠. 뭐뭐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 need not have pp입니다. 반대말 중요합니다. 수능 같은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전부 have pp 붙인 것만 나옵니다. 조동사 have pp 이것만 나온다고 보면 돼. 다른 건 나오지도 않아. 서로 반대말까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you should not have laughed at his mistakes. 실수를 했는데 비웃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웃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비웃었냐는 거잖아요. 아까는 should have plus 했어야 했는데 안 했던데 not을 붙이니까 하지 말아야 됐는데 했다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it's a pity that이죠. pity 유감이나 regrettable입니다. I'm sorry, I regret, I repent. It is not right that. 올바르지 않다는 거야. 뭐 한 거? 네가 비웃은 겁니다. 네가 비웃은 겁니다. 네가 비웃은 것. 네가 비웃은 것은 올바르지 않고 유감이다 라는 뜻으로 동요같이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모든 조동사는 추측이 있다고 했습니다. should have pp가 뭐뭐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유감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추측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이 잘 받쳐줘야 돼요. 상황이 돼야만 추측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She should have arrived at his house by now. 지금쯤이면 그의 집에 도착했어야만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추측이 되겠습니다. 추측. 네. 추측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Maybe, 아마도 he arrived at his house. his house가 아니라 home인데 전부 house로 했네요. his home by now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쯤이면 아마도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추측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아쉬움보다는 얘는 지금쯤이면 그의 집에 아마도 도착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hould-용법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근데 4번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사실 3번보다 2번 동그라미 쳐주셔야 됐죠. 4번도 동그라미입니다. why나 how나 who 같은 의문사죠. 그 다음에 should가 나왔을 때는 놀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의아함이라는 거, 제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의아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때 의문사 플러스 should를 씁니다. Why should you stay outside in this hot summer? 야, 이렇게 더운 여름에 너 왜 밖에 있는 거야? 빨리 들어와. 에어 컨디셔너 팍팍 나오잖아. 들어와. 왜 그러니?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니 너? How should I know the fact? 도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안다는 말이야? 나 몰라. 전혀 몰라. I don't know the fact at all. 이죠. 강조입니다. 에러는. 부정문, 의문문, 어떤 문장에서도 에러는 강조입니다. 애들은 전부 나더들만 외우고 있어. 멍청한 짓이죠. 에러는 부정문, 의문문, 모든 문장에서 평서문, 에러는 강조입니다. 어쨌든 how shouldn't he understand what is so easy? 도대체 그가 이렇게 쉬운 거를 이해 못하다니 나는 이해가 안 가 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런 뜻이에요. How should come in but the very man I'm waiting for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핵심이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세요. 시간 주겠습니다. Who should come in but the very man I am waiting for.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응? 해석이 되냐고. 황당하죠?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but입니다. but. 진하게 되어 있죠? 눈치챘죠? 이 but은 여기서 그러나가 아니라 except입니다. 지난번에 but이 except인 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외하고. very는 very much 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덜을 동반해서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되면은 대단히가 아니라 바로 그라는 거죠. 꼭 더만 오는 건 아니에요. this도 오고 that도 오고 다 옵니다. 어쨌든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 명사 앞에 very가 올 때는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라는 뜻이죠. this very는. that very는 바로 그 뭐냐? those very는 바로 그들, 그런 것들, 이렇게 될 수 있죠. 너무 강조했네요. 바로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인데 whom이 생략돼 있어. 목적격. 내가 waiting for.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who should는 누가 들어왔겠느냐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말이죠. 4번의 의미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수사 의문문은 뭐예요? 하늘에 별이 몇 개냐?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그걸 누가 알아요? 라고 오히려 답을 의문을시하고 묻잖아요. 야, 하늘에 별이 몇 개니? 에이, 선생님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받아서 물어보는 거를 우리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럽니다. 얘들아, 1 더하기 1은 뭐니? 에이, 선생님 그걸 누가 몰라요? 이런 걸 수사 의문문이라는 거죠. 보세요.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 누가 들어왔겠니?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래서 who should but 요금은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석도 중요하고요. 문법적인 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 has he said that she should be angry with him? 이죠. 이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데 그냥 이거는 읽어보면 해석이 됩니다. 자, what has he said? 무엇을 그가 말했을까? 네? 뭐를 말했을까? 그가 그렇게
그녀가 그렇게 그에게 화를 내다니 도대체 그가 뭘 말한 거야? 왜 화를 내느냐? 근거를 말하는 거죠. 판단의 근거입니다. Who are you that you should act like this? 너 이렇게 나에게 행동하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예? 판단의 근거야. 너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냥 해석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should를 써라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6번은 이제 아주 지나간 캐캐 묵은 옛날 방식의 공부입니다. 즉 6번, 7번이 같은 건데 7번은 지금 다음 문장에 있군요. 어떤 형태냐면요.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adjective가 나오죠. 대절에 주어 나오고요. should 나오고 원형이 나오는 겁니다. 조동사 다음에 원형 쓰셔야죠. 그래서 이 형용사가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 대절에 should를 쓴다는 거죠. 옛날 아주 옛날식 문법입니다. 요새는 잘 안 나오지만 자주 문장이 보입니다. 미국식 영어에서는 이 should를 생략하고 많이 씁니다. 원형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데디아가 it가 주어고요. 데디아가 진짜 주어입니다. 애들 시험에 있는 거 많이 나오죠. 어릴 때 it 대해서 이게 강조냐, it 대 강조냐, 가주어냐, 진주어냐 이런 거 묻잖아요. 그죠? 근데 엄청나게 많이 연습시켜도 헤매는 애들 너무 많아요. 왜? 선생님 모르니까 애들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네, 아주 쉬운 방법은요. 지금처럼 it is 다음에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뭡니까? 강조입니다. it 대. 강조가 아니라 가주어 진주인데 왠지 알아요? 딴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고민하는 애들 많기 때문에 자, it is 다음에 뭐가 나오고 대신 나오잖아요. 강조할 때 이런 거 쓰잖아요. 과거문 was를 쓰고 여기 it that 안에 강조를 넣잖아요. it that 안에 강조할 수 없는 게 두 가지예요. 뭐 동사와 형용사. 이 동사와 형용사는 it that으로 강조를 못해요. 응? it that으로 강조를 못해요. 그러면 동사 강조하는 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두라든지. 그럼 형용사 강조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는 it that으로 강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it is 다음에 동사가 나올 수는 없고 형용사가 나왔다. 이거는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야. 네? 알겠어요? it is 다음에 형용사 나와. 동사는 안 나오니까 형용사 나 이건 it that 가주어 진주어야. 아시겠죠? 네. 너무 쉽죠? 다음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딴 얘기 했는데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자, 어쨌든 이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데디아는 당연하다. It is necessary. 데디아는 필요하다. It is desirable that. 바람직하다. Essential that. 필수적이다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쭉 그런 동사들이, 형용사들이 나왔죠. 이성적인 판단에 형용사가 아까 같은 it is 형용사 대세 폼을 가졌을 때 대절에 should 원형을 쓰는데 should는 미식 영어에서는 생략하고 많이 씁니다. 자, 7번은 어떻게 됩니까? 자, 8번과 7번은 같다 그랬죠. 요번에는 감정의 형용사가 들어가면 똑같은 폼이에요. It is strange that. 데디아는 좀 이상한 거야. It is surprising that. 놀라운 일이야. It's a pity that. 안타까운 일이야. 그럽니다. 자, 그래서 6번의 should는 해석이 안 되지만 7번의 should는요, 물론 생략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미식 영어에서 뭐뭐 하다니 라는 말로 should가 의미를 갖습니다. 꼭 몰라도 돼. 해보면 돼. 뭐뭐 하다니 그가 아무 말 없이 가버리다니 그거 참 이상하군 이런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녀가 그 노래를 그렇게 잘하다니 참 놀라운 일이야. 그죠? 그 다음은 It is a pity that he should not pass the bar exam. bar exam. bar가 뭐야? 막대기잖아요. 막대기. 막대기 시험이에요? 네. bar exam은 사법고시입니다. 사법고시. 요새는 뭐 사법고시 안 보고 졸업만 하면 다 붙잖아요? 뭐 다 붙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시험 봐서 뭐 50% 떨어뜨리고 50% 맞게 안 되는데 뭐 비싸대요. 돈 있으면 되고 안 되는 거고 뭐 실력이랑 상관없이. 근데 어쨌든 뭐 비난은 아니고요. 왜 사법시험이 바 이그잼이 됐냐 이런 거예요. 요렇게 오늘은 자꾸 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험에 자주 나와서 법정이 있어. 영화에서 많이 봤죠.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은 피곤하죠.
자, 여기 앞에 이렇게 방청석 앞에 막대기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방청석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판사, 그죠? 변호사, 피고, 그 다음에 검사. 뭐 증인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죄인, 예? accused 된 사람, 이런 사람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막대기 안에 이렇게 바를 쳤어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 exam이 사법시험이란 뜻입니다. 재밌나요? 어쨌든 외워졌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가 사법시험에 떨어지다니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모아두었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제 8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번. 어렵습니다.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왜 많이 틀리느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틀려. 너무 쉬우냐?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데 그걸 어렵게 가르쳐. 네? 어떻게 가르쳐? 외워라 그래. suggest 대절의 슈드나 원형이야. insist 대절의 슈드나 원형이야. command 대절의 슈드나 원형이야. require 대절의 슈드나 원형이야. 이렇게 가르쳐. 이거 외우라 그래 무조건 애들이. 멍멍소리죠 이거는. 멍청한 소리.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8번하고 6번, 7번의 차이는 뭐냐? 6번, 7번은 it is 형용사 adjective죠. 주어 동사였습니다. 6번, 7번. 8번은 뭐냐? 주어 동사 that가 나오고 다른 주어 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should나 원형입니다. 왜 이래 이거. 자, 이렇게 해서 should. 미국식 영어에 생략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6번, 7번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8번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주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주어가 동사했다. 데디아라고. 동사했다. A번은 제안했다. 2번은 주장했다. B번은 C번은 명령했다. D번은 요구했다. 요청했다. 갈망했다. 충고하다. 결심했다는 거죠. 데디아라고. 데디아하라고 제안하다. 데디아라고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얘기죠. 뭐뭐 하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데디아라고 주장했어. 예를 들면 A가 suggest, propose, move, 움직이다가 아니에요. 이사 가다. 어디로 이사 들어가다? move into죠. move, 움직이다. 뭐 감동을 주다 이런 말이 있지만 move가 제안하다입니다. 시험에 suggest, propose 안 줘요. 개나 소나 다 알아. 다 알아. 모르는 놈 없어. 그래서 move를 줍니다. move는 이사하다가 아니고요. 움직이다가 아니고 감동을 주다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제안하다입니다. propose a motion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말인데 예를 들면은 주어가 데디아라고 제안했습니다. 너 뭐뭐 하라고.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영희야, 너 뭐뭐 해 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럼 뭐뭐 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슈드가 나온 거예요. 의무의 슈드예요. 슈드가. 이거 다 의무의 슈드입니다. 주어가 동사했습니다. 뭐라고? 대절의 주어가 뭐뭐 해야 된다. 그래서 슈드가 들어간 거지 이 동사 때문에 슈드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가르쳐? 슈드 다음에는 대절에 슈드가 온다. 이렇게 외우잖아. 가르치잖아. 그래서 다 외우잖아요. 멍청하게. 그러니까 이거 외우고 앉아 있는 거야. 영어는 외우지 말라 그랬죠. 내가 첫날 얘기했어. 영어는 외우는 게 아니다. 이해하는 거다. 왜 영어는 역사가 안 해. 그냥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생활 속에 나오는 거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특별한 거 단어나 외워야 돼. 이디움, 수거나 외워야 돼. 이건 많이 갔는데 헛소리하고 있네요. 외우지 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I move that the question should be put to the vote at one. put to the vote. 투표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이야. 즉시. 그 문제는 즉시 투표에 붙여야만 된다고 나는 붙이자라고 나는 제안했다. 붙여져야 되니까 슈드가 된 거예요. 슈드 생략하니까 B만 남은 거잖아요. My proposal is that
propose가 명사가 proposal이에요. propose든 proposal이 되든 간에 같이 대절의 should 원형입니다. 나의 주장은, 제안은 테디하다. 똑같은 해석은 the pioneers, prisoners be set free. set free, 놔줘라 이런 거죠. let me go, 나 보내줘. let them go 그러잖아요. set free란 말이에요. 놔줘라. 그 죄수들은 석방시켜야 된다는 게 나의 제안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요 동사가 명사형이 돼도 여전히 대절에 should가 올 수밖에 없어. 왜?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B번, 주장하다. His wife insisted that he give up smoking. 담배 끊어야죠. 담배 피면 피곤하죠. 피는 사람이 피곤해. 보는 사람들은 힐끔힐끔 쳐다보고 갑니다. 마치 죄인처럼, 에이즈 환자처럼 쳐다봐요. 담배 피지 마! 쉐기들 말이야. 벌써 담배 피고, 쉐기들 말이야. 머리에 피도 안 바른 놈들 말이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릴 적에. 자, 그의 부인은 주장했습니다. 그가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이랬죠? 당연히, 끊어야 돼, 너! 그가 끊어야 돼! 남편한테 말하는 거. 의무잖아. should가 들어갔어요. should인데, 생략하니까 he라도 gives가 아니고 give가 된 겁니다. 이 시험 많이 나오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만. require와 request와 demand와 ask. 요청 요구를 했는데, request는 ask입니다. 요청이고요. require와 demand는 요구입니다. 요청을 해주실래요? 해주시면 안 돼요. 간청인 거. 요거는 당당하게 너 잘못했으니까 돈을 너 보상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거죠. 갈망이나 충고나 결심을 나타낼 때 대절에 should가 오는 거는 대절의 주어가 뭐뭐 해야 된다라고 의무적으로 말하기 때문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선생님 의무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대절이. 그럼 당연히 should를 쓰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 나왔어요. 뭐라고? He insisted that I had been wrong then. 그래. 수능에 나온 문제입니다. He suggested that they had loved each other for a long time. 수능에 나왔는데 이게 애들이 풀다가 뭐예요? 답이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뭐 문제를 잘못 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왜? insist that이나 suggest that should가 나왔는데 should가 없어. 얘들은 다 이걸 답으로 찍은가 틀렸다라고. 대풀 해석을 안 해봤다는 거죠. 영어는 언어인데 해석부터 해야 돼. 애들이 그래. 문제 풀려고 그러면 이 문법부터 찾으려고 그래. 뭐 틀렸는지. 그거 안 돼요. 영어는 언어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해석에 맞게 문장을 썼는지 보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선생님은 그럽니다. 애들한테. 야, 뭐든지 질문해. 처음에 애들이 막 질문해. 그러다가 다 맞히는 게 심심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뭐든지 쳐다보지도 않아. 저거 다 아는데 내가 질문해봐야 쪽팔린다는 얘기지. 쪽팔린다는 건 너무 좀 수준 높은 얘기여서 죄송한데. 자, 그런데 나는 왜 자신 있냐? 선생님 뭐 잘났다고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애들이 질문하면 생각을 해. 뭐라고? 한국말로 뭔데? 얘들이 그래. 선생님 이 문장 맞아요. 그럽니다. 그럼 나는 이게 틀렸다 맞았다 얘기를 안 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한국말을 영어로 영어로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썼니? 물어봐요. 그러면 걔가 말할 거 아닙니까? 학생이? 나 한국말 이런 걸 영어로 쓴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해석해보면 애가 말한 거랑 틀리면 틀린 거야, 얘가. 그럼 어딘가 틀렸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멍청한 선생들은 그래. 이게 뭐가 틀렸지? 무슨 용법이지? 이러고 어프로치 한단 말이야. 멍청한 짓이죠. 영어를 가장 못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냐? 자기가 가장 잘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뭡니까?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이에요. 한국말로 영어를 대입을 시키면 너무 쉬운데 한국말 잊어버리고 영어로 대입시키려고 그래. 멍청한 짓이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한국말로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영어를 보면 100% 애들에게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애들이 흥미가 없어. 질문 안 해 나한테는. 내가 잘났다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문장이 왜 틀렸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새 보니까 이 대치동에 있는 강사들이 내 강의를 많이 들어요. 들어야 돼. 엉터리를 배웠으니까. 딴 선생님들 거 들으면 다 엉터리는 아니지만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해.
자, 그래서 반드시 한국말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해석해 볼게요. 그는 주장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해야만 된답니까? 잘못했었다는 겁니까? 바보도 아니고 다 알잖아요. 그가 주장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가 나한테 말했어요. 그때 너 잘못했어. 잘못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잘못했어잖아. 이 should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주장했어요, 과거에. 그 전에 내가 잘못했다고. 그럼 당연히 had been을 써야지. should have 쓰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he suggested that they had loved each other for a long time. 그들이 오랫동안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가 제안했다? 개소리죠. 여기서는 suggest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안하다도 있지만은 무슨 뜻도 있냐면은 암시하다, 은근히 밝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밝혔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사랑했었다라고. 제안이 아니에요. 해석이 안 맞아. 그래서 should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나요? 네, should 이제 끝납니다. 겸양의 should 있습니다. I should think he is over. 넌 어떻게 생각하니?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윗사람이나 누군가 말할 때 겸손하게 이건 맞아, 내가 맞아 이러지 말고 제 생각에는요 이거 같은데요 이렇게 알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should를 쓰는 거죠. 진짜 실력파는 어떤지 알아? 선생님이 질문해. 그럼 애들이 막 떠들어. 하나도 답 못 맞춰. 정말 아는 애 없니? 그럴 때 손을 촥 듭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닐까요? 다 평정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실력 있는 애는 아무 말 안 해, 처음에. 애들 실력을 딱 본 다음에 아무도 못 맞출 때 탁 나가는 거야. 알았지? 너희들이 이제 이 강의 다 듣잖아. 그럼 너희들이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이제 should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should와 동의어 ought to인데 동의어니까 그냥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난번에 했던 must의 과거는 없다. 종속절에서 시제일치 예외로 일치 안 시킨다. 그 중에 하나가 must이면서 ought to도 그랬고 need to도 그렇다는 말을 설명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ought to는 should와 같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ed와 there는 중학교 1, 2학년 때 공부입니다. 그래서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need와 there는 조동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need가 있죠. 감히 뭐뭐하다. there잖아요. 감히. 여기에 s를 붙이면은 동사예요. 일반 동사입니다. s를 못 붙인다는 얘기야. 조동사일 때는. 얘가 조동사도 쓰이고 I need you 그러죠. I need you. 나 너 필요해. I need this. 일반 동사입니다. 조동사가 아니에요. 조동사 need와 조동사 there는 당연히 조동사니까 s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need와 there는 왜 여기서 문제가 되냐면 일반 동사이기도 하고 조동사로도 쓰기 때문에 구분하라는 거죠. 중학교 2학년, 1학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need와 there는 조동사예요. 이렇게 s를 못 붙여요. 그래서 he need not 해야지 needs not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doesn't need는 되지만 그래서 그 말입니다. need he 해야죠. needs이 안 된다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there not 해야죠. there's not 하면 안 된다는 거죠. there to는 감히 뭐뭐하다는 관용적 표현 뒤에서 나옵니다. 이제 3번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should have plus pp는 했어야만 되는데 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need나 have pp는 반대말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 이거죠. 아까 should have plus pp는 유감이다. It's a pity that 그랬죠. I regret that. It is not right that 그랬죠. 뭐예요? not necessary that입니다. 그래서 he did not have written to her again. 그녀에게 다시 편지를 쓸 필요가 없는데 편지를 썼어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갔는데 편지 왜 써? It was not necessary for him to write to her again, but he wrote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는데 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He wrote again, but it is not necessary입니다. 자, 여기서 A와 B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수능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가로에 알맞는 말을 넣는 건데요. 또 문장에 줄을 거놓고 틀냐 맞냐 물어보는 건데요.
해석이 뭐뭐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 그러면 need not have pp가 맞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아까는 뭐라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고. 요번에는 뭐뭐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그러는 거죠. 그럴 때는 need not have pp가 아니라 didn't need to 원형을 쓰라는 거죠.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He did not need to write to again. 똑같은 문장인데요. 그래서 걔는 안 썼다는 거예요. 그는. 얘는 그러나 그는 썼다는 거죠. 응? 자, 이게 수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 방에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충이네요. there to 아까 나온 문제입니다. there. there to 밑에 동의어 많이 있죠. 자, 읽어보시고 외우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인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해줄 시간이 없어서 여기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번입니다. H번. H. used to 원형입니다. used to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원형이 나옵니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동사의 시제할 때 배웠습니다. 과거의 습관이죠. 규칙적 습관이며 현재는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자, 그를 하거나 했다는 거죠. 방문하거나 했다. Every Sunday, Sundays라 했죠, 그죠? 네, 나는 방문하거나 했습니다. There used to be a restaurant around here 10 years ago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요, 요건 다 중학교 때 배웠는데 to 다음에 원형이 오는데 이 동사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 상태입니다. 상태. 동작이 아니라 상태. 있다, live, 살고 있다. is 있다, 상태죠. 동작은 간다, 먹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동작일 때는 하거나 했다. 상태는 이었었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없다는 거죠. 자, 10년 전에 여기 멋진, 훌륭한, 모르겠지만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구나. 상점 벽해입니다. 3번은요, be used to, be가 붙었어요. used to 앞에 비동사가 붙었는데 to 다음에 원형이 아니라 ing가 옵니다. 4번에 보니까 똑같이 비동사가 붙는데 to 다음에 원형이 오죠. 얘처럼 원형인데 어쨌든 be가 있어 달라요. to 다음에 ing 올 때와 to 다음에 원형이 올 때 다릅니다. be used to ing는 익숙하다, be accustomed to ing죠. ing입니다. 이건 동명사 할 때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이거는 전혀 이 1번하고 3번까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얘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생각하냐, use는 사용하다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be used 하면 사용되어졌다 하잖아요. This wood is used. 이 나무는 사용되어집니다. 이 끝이에요. 왜? 이때는 부정사가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so as to의 뜻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무조건. in order to. 그래서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부정사입니다. 무조건. be used는 주어를 사용한다. to 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This wood is used so as to make a table 그랬죠. A basket was used to lift people to the ministries but to lower them back down. 수능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유럽에 여행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아주 높은 절벽에 성이 있고 막 그렇죠. 수도원이 특히 많죠. 옛날에 막 전쟁도 많고 말이죠. 군웅활거 시대가 있었잖아요. 패스트 같은 전염병도 있죠. 지금 전염병 많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못 올라오는 절벽, 아주 절벽에다가 사람 못 올라가게 그런 데다 성을 짓고 수도원을 짓고 살았어요. 그럼 전쟁도 피할 수 있고 지금 뭐 코로나도 피할 수 있고 다 피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죠. 그러면 밑에 신호를 하면 밧줄을 내립니다. 밧줄을 쭉 내리는데 바구니가 있어. 바구니를 쭉 내리면 거기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럼 바구니를 쭉 올려서 올라갈 수 있죠. 물건도 그렇게 실었죠. 못 올라가게. 자, 아마 유럽에 가보시면은 많이 볼 겁니다. 아,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와이 가도 큰 높은 데 산에 길은 없는데 집이 많죠. 그건 좀 다른 형태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산을 이쪽에서 본단 말이에요. 길에서. 근데 길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사지게, 앞에서는 안 보이게 경사지게 도로를 놓은 거죠.
뒤에서 보면 저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나무에 가려서 도로가 안 보여요. 왜? 경관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응? 하와이나 괌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높은 산의 집인데 길이 안 보여. 어떻게 올라가지? 뒤쪽에 길이 다 있어요. 그 다른 얘기네요. 자, 어쨌든 바스켓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어디에 수도원으로 들어올리고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네, 수능에 나왔던 긴 문장이었습니다. 두 눈에 다 알고 있습니다. 부정문을 만들 때와 의문문을 만들 때 등에 사용하는 거 다 알죠? 강조할 때 동사 앞에 씁니다. 아까 그랬죠? 이 뜻 대수로 강조할 수 없는 건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동사는 뭘로 강조하냐? do로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게 비동사이든 일반 동사이든 무조건 do를 앞에 쓰면은 강조가 됩니다. 과거면 did를 써야 되고 3인칭 단수는 does를 쓰죠. 똑같이. 그 얘기입니다. 강조입니다. 액센트를 찍어서 읽는 겁니다. She does 이렇게. I do. 이건 아니고 1번 아니고 2번. Do be quiet. 입 닥쳐. 이 말이죠. I did love you. I did love you가 아니라 I did love you입니다. 강조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두는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아직도 안 끝났군요. Little did I dream that I should never see her again입니다. 자, 이게 3번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강조의 do가 아니고요. 부정문이 앞에 나오면은 do를 사용해서 주어 동사를 도치시킵니다. 자, 부정문이 나오면은, 부정어가 나오면은, 앞에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는데, 일반 동사일 땐 do를 사용한다. 시제 일치시켜야 되죠. 비동사일 땐 그냥 바꾸면 되죠. is, he 이런 식으로. 의문문이 아닌데도 주어 동사 바꿔서 씁니다. 일반 동사일 땐 do를 사용하죠. 과거엔 did, 3인칭 단수는 does를 사용합니다. 부정문이 앞에 올 때, little도 부정문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not이나 never가 아니고 부정어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little, few 뭐 이런 거죠. hardly scarce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4번은 대동사 두죠. 우리 대부정사 배웠죠. 뒤에 있는 말을 생략하고 to만 쓴다는 게 대부정사였습니다. 이것도 뒤에 있는 말을 다 생략하고 왜 이래? 그렇죠. 뒤에 있는 말을 생략하고 do만 쓰는 거죠. 그래서 play the piano가 you 뒤에 생략됐습니다. 앞에 나오니까 또 쓸 필요 없이 대신 쓴 겁니다. 그래서 she plays the piano better than you play the piano인데 do라고 썼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I would rather 대절의 가정법이죠. 뜻이 나왔습니다. 주어가 뭐뭐 하는 게 좋겠다. I'd rather you didn't go right now. 너 지금 안 가는 게 좋겠어. 너 지금 가지 마. should 쓰거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must 쓰면 싫어한다 그랬죠. should도 싫어하는 거죠. If I were you, why don't you? 이런 말 쓴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I would rather you. I would rather you. 너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너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는 말인데 가정법을 씁니다. 가정법 나중에 얘기하지만 You didn't go right now. didn't가 여기서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이야기예요. right now. 너 지금 안 가는 게 좋겠다. 응? I'd rather you. 그래서 정중한 또 기분 나쁘지 않게 완곡하게 명령하는 듯한 바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주어 I would인데 I'd rather 주어 가정법에서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권유의 말입니다. I'd rather you didn't confess that honestly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have pp 붙인 거라 그랬죠. may have 플러스 pp는 뭐뭐이었는지도 모른다. must have 플러스 pp는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반대말은 뭐뭐이었을 리가 없다 였습니다. should have 플러스 pp, ought to have 플러스 pp는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그랬죠. 요거 반대말이죠. 뭐라고? 얘는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라는 거죠. 얘와 얘 또한 비교하죠. 얘는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했냐? 얘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됐죠. 지금 뭐 1시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선생님 서두르세요? 자, 다음 시간에 복습할 때 문제풀이 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풀이 숙제됩니다. 자, 조동사 문제풀이 숙제입니다. 집에서 복습해 오셔야 됩니다. 자, 쭉 한번 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쭉 보세요. 정지 화면 해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네, 쭉 보시기 바랍니다. 봤나요? 네, 다음 페이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저기 탭스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그죠? 네, 탭스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탭스 문제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번, 4번, 5번까지입니다. 보셨나요? 오케이. 마지막 6번 보시고요.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에 뒤에 또 있어요. 네. 자, 이제 뭐 12번까지네요. 뭐 이렇게 많냐, 오늘? 많다는 거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9번까지 한번 먼저 보시고요. 9번이 밑에 살짝 안 보이네요. 자, 12번까지입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 네. 12번 잘 안 보이네요. 네. 되신가요? 아, 끝났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데 두 가지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주로 추측이고, 시험에는 고등학교는 주로 have pp 붙인 과거형의 조동사가 많이 나온다 하고, 그 외에 비교해야 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조동사 전문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동사 완전히 문제풀이로 복습한 다음에 태에 대해서, 수동태, 능동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